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20분 비트코인이 현재 1억 4,600만원대. 오늘 일봉상으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시장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트코인은 가격대를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1억 4천만원대 잘 지지를 좀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좀 이제 주봉 관점에서 이 구간을 큰 이변 없이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 노란 박스 내에서, 요 노란 박스 최근에 그려주고 있는 이 박스권을 좀 지켜주다가 요런 식의 이제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이제 주봉 관점에서 조금 여유있게 사이클을 본다라고 했을 때 1억 4천짜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원화 기준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트럼프는 2주 정도 최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란에게 2주 내에 핵포기 안 하면 공격을 하겠다. 다만 이제 2주라는 좀 시간을 둔 점이 굉장히 조금 나름 여유있게 기한을 잡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주 정도 공격을 할지 말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안도하는 측면에서의 반등이 좀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소식들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103.3K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상 숏으로 빠지려면은 더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직접적인 이제 본토 공격이 오고 가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지금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자리, 이 103.3K를 좀 강하게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위쪽으로 이제 반등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 지금 106.6에서 조금 이제 막히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 106.6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좀 뚫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막히고 올린 자리, 여기서도 가다가 막힌 자리, 그리고 지금도 막히고 있죠. 그래서 이 106.6에 일단은 살짝 이제 지지선, 그리고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이제 기준점으로 지금 최근에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횡보 구간 박스에서의 이제 정중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중심값.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단기 조정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반대로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103.3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는 또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쉽게 하방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위로도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더 뺄 수 있었음에도 빼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식으로 롱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3K 103.3을 계속 안 깨고 있다. 그래서 롱을 진입한다면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 유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 깨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2452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더 이 수평 매물대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선을 점점 이제 위로 땡겨 올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고 고점도 높이는 흐름이에요. 그럼 결국에 미세하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런 국제 정세상 제대로 된 슈팅이 아직 못 나오고 있고, 비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 자리를 이제 조금 더 생명선을 더 땡겨 올린다고 했을 때 이 대형 거래량이 쭉 터져주면서 밑에서 받은 구간은 이 2437입니다. 그래서 2437달러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상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더리움의 주봉은 약간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면서 계속 위로 갔을 때 누르는데 밑으로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도 2320달러 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월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요 구간이거든요. 1차로 쭉 올려주고 나서 막 흔들죠. 여기서도 흔들다가 한번 뚫어줬다가 또 내립니다. 뚫어줬다가 내리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크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그려준 이 횡보 구간의 이 저점 라인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본다면 2323이죠. 계속적으로 생명선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이 2323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박스권과 지금의 박스권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후에 이런 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팅이 좀 더 크고 강하게 더 이제 이전에 이 4100을 계속 이제 못 뚫고 막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4100을 뚫어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당시의 최저점과 지금 구간에서의 최저점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찍은 저점은 거의 이제 $800 수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1300 수준에서 바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반등도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터졌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대략 50% 정도는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위로 갔을 때도 이전 고점 대비 비슷한 수준 12% 정도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이 4100을 뚫고 나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때 윗꼬리보다 지금 윗꼬리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전의 고점을 뚫을 때는 강하게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여기서부터 양봉 시작점부터 치면 1, 2, 3, 4, 5, 6주 여기도 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6주 반 정도의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요 당시에 이제 주봉 패턴과 지금 자리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횡보를 위쪽으로 이제 뚫어낸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이제 $4000까지도 이제 볼 여지가 있고, 좀 더 강하게 시장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 4100까지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이제 $4500까지도 이제 볼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더리움의 이제 주봉 패턴상 24년 1월과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눌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스프링이 튀어오르 듯한 강한 반등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 자리에서의 이제 횡보가 길어지는 게 짜증 날 수도 있고, 전쟁 이슈가 좀 짜증 나지만 어차피 이란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혀 도와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 러시아, 중국이 이제 같은 노선을 타고는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또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러시아와 이란이 같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요. 우방국들이 지금 다 지쳐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괜히 중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란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뭐 최대한 좀 체면을 살리면서 조금 항복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미국이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또 신나게 이란을 타격을 할 수가 있겠죠. 핵시설 위에 또 미사일도 때리고, 그러면서 최대한 더 지금보다 더 이란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시설을 타격한 이후에 재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준 다음에 완전히 코너에서 협상을 끌어내면서, 그러면 더 강하게 핵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더 일어설 수 없도록 이란을 이스라엘이 더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끝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2주라는 시간 동안 폭격 맞을 걸 생각하면 이란도 그냥 빠르게 항복선언을 하면서 핵을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시장에도 베스트, 이란에게도 그게 베스트입니다. 괜히 지금 끝낼 수 있는 거를 2주 동안 더 전쟁을 끌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만큼 피해는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도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를 지지하던 이 마가 인사들에게도 이 외국 전쟁을 직접 참여한다? 그거는 지금 정신 나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이 해외 전쟁에 이 신경을 쓰게 되면은 괜히 자원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 사태는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다. 아마 조만간 이란이 항복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한 어떤 하나의 또 공적을 세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국내 지지율도 올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가 맞물려서 이번 전쟁이 이제 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란이 항복하는 모습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뭐 더 이상의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이 정도로 흔들었고, 사실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에 이런 규모의 이제 큰 하방 내려찍기가 사실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방어를 일단 잘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반등을 주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왔다 갔다를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약간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찍는 힘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약해졌다라는 게 차트상에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로 뭐 2시간봉 보셔도 이 구간에서 이제 크게 내려왔지만 이 103.3을 안 깨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깨고 내려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처럼 흐름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반대 위쪽으로 지금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3.3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103.3을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주봉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쭉 터지는 롱을 130K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봉 사이클과 좀 더 넓은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103.3을 손절을 잡고 위로 이제 130K, 125K를 최소 목표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가성비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좀 연속된 주봉이 붙어서 나오는 강한 상승이 좀 쭉쭉쭉 터지는 경우가 많이 포착이 됩니다. 한번 고점 뚫고 시작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5주, 6주를 양봉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가면서 익절할 사람들 그냥 익절해라. 근데 신규 진입은 또 못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서 이렇게 쭉 치고 가면 중간에 신규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가다가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5주 6주 연속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을 끌고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발산이 터질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주봉상 연속된 양봉을 5주 6주 이상 보여주면서 위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래 왔다 지금까지 올려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103.3을 손절을 잡고 상방을 좀 크게 보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요 쇼청산 매물대가 여기 이제 111.3K에 굉장히 강한 여기 쇼청산 숏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아마도 이제 주말이 조금 지나야 되겠지만은 다음 주 정도에 쭉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요 111K를 탁 쳐주면서 이제 숏 매물대도 한번 쳐주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롱 목표가로 봤을 때 요 정도 이제 매물대를 쳐주는 전략. 그랬을 때 이전 고점까지 여기서 여기 이제 111K까지 한번 11만 달러까지 한번 탁 넘겨주는 요런 흐름도 기대를 할 만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를 넘기게 되면은 이 역사적 신고가 111.9K거든요 11만 1900달러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한번 탁 깨주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시장에는 이제는 호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사태 끝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사실 뭐 거의 막바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이번에 동결은 했지만 동결하면서 또 파월을 비난했습니다. 멍청이 때문에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또 나가게 생겼다. 미국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 국채 이자가 또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내릴 수가 있었는데 파월이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을 끌고 있다.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전쟁, 이번 뭐 이스라엘 사태 이런 것들이 줄줄이 터지는 상황에서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를 많이 50bp씩 내리는 것도 아니고 100bp 내리는 것도 아니고 25bp거든요. 그것도 1년에 4번 뭐 5번 내리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번 지금 내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빠져나가는 이자는 바로바로 이제 눈에 잡히는 이제 데이터고 실제로 손실이 그만큼 미국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25bp만 내려도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줄여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다 파월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FOMC 금리 동결 동결 가능성 99%였기 때문에 동결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월도 거의 동결 확률이 89%입니다. 근데 그래도 10% 인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FOMC가 그나마 조금 뭔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조금 더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9월 17일이죠. 9월 17일에 잡혀있는 FOMC 금리 결정 미팅에서 25bp 인하 확률이 현재는 57%까지는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9월에는 내릴 것이다라는 거고 잘하면 7월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전쟁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에서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거를 예측을 하거든요. 빠르면 7월에서 9월에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10일이나 12월에 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뭐 2-3번 정도 내릴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내려가는 사이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전쟁 상황 끝나면서 이제 금리를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본시장이나 이런 투자시장의 우상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스닥이 안 빠지는 겁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로 이제 주봉상 관세 전쟁으로 이제 골파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결국에는 이런 골파기 이후에는 랠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 털어내고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다 잡았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잡고 여기서 개미 털리고 세력은 싸게 잡고 그리고 돈 풀기로 이제 쭉쭉쭉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구간은 또 개미들이 올라타죠. 그럼 축제 분위기 연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꺾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은 트럼프 임기 최소 이제 1년 반 이후 시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골파기가 이제 상당했기 때문에 이 골파기를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랠리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쟁이 나도 빠지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이런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가격적인 상승 가능성을 전 세계가 지금 점치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3,000을 넘었습니다. 그 지지부진하던 코스피마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는 이 주식 시장도 역사적 사이클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이 맞거든요. 코스피도 우상향, 뭐 나스닥도 우상향, 다 우상향인데, 이 왜 우상향을 하냐? 근본적인 이유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다 그 우상향이죠. 금도 우상향.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워낙 움츠려 있던 구간이 많고 횡보 구간이 많고, 코스피도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돈 풀기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 풀기로 여기서 3200포인트까지 찍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한 조정이 찾아왔고, 조정 기간이 길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고개를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 기업이 좋고 뭐 비전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돈이 풀리고 있고, 그 돈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한국 주식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30조 추경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낸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서 뭐 주식 시장이 이제 펌핑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폭풍이 나중에 물가 인상이 또 어마어마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금값 전부 다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지금 코스피 상승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런 추세로 가면은 코스피가 이 전고점 3250포인트를 뚫어서 뭐 거의 이제 3500포인트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장대 양봉 터지고 나가지고, 월봉입니다. 터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주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피도 지금부터 한 5개월, 반년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년 봄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끝나는 이제 시점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다 내리는 패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4000포인트 찍고 내린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코스피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비트코인도 사실 이번에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큰 조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사이클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주식 시장과 이제 코인 시장, 이제는 알트도 올라갈 때가 이제 임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 자산 시장 펌핑 시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알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이더리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 드리자면 이더리움도 이번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일봉 흐름을 보시면 내려오고 나가지고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 돌리면은 여기 치고 이런 식으로 쭉 위로 올렸을 때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때 당시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2차 상승 패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결국에는 또 연속된 주봉으로 밀어 올릴 거거든요. 연속된 이제 주봉으로 밀어 올리는데, 언제 파냐? 주봉 이제 음봉 마감하면 그때 싹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지금 특히나 이번 하락에서 알트들은 또 저점을 깨고 바닥으로 내려간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수위 같은 경우에도 주봉 보시면 1, 2, 3, 4, 5, 6주 정도 지금 음봉을 보여주면서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봉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까지만 잘 마무리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한 번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지만 이제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솔라나도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주봉 관점에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렸죠. 4주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전에 찍은 이 바닥권 15,000원대까지도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유를 두고 16만원이죠. 15만원이죠. 16만원대 정도까지의 어떤 이제 바닥 열어두고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이 이 결국에는 박스 안에서 요런 자리를 찍고 요런 16만원대를 좀 바닥 삼아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요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부터 여기까지 좀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왔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 그 정도의 이제 반등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도 많은 이제 크게 반등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물론 이제 조금 내려오면서 저점을 좀 탁탁 깨기는 했지만, 이 정도에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2181원 정도를 딱 손절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도 반등이 이전에 나왔던 패턴처럼 쭉 이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패턴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나름 오늘 같은 경우도 3%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흐름이
최근에 이제 비트나 이더가 반등할 때 그래도 조금 잘 따라와주는 코인이 버추얼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양봉 마감이 조금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급의 이제 반등 한번 올려줬을 때 2,800에서 3,000원 정도까지 이 반등 패턴은 좀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다만 이제 하락 나오고 나서 좀 빠르게 4시간 봉으로 바닥 찍고 V자 반등 좀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 자리 12,300원 정도를 이제 마지막 손절가 세팅하고 반등을 좀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그동안 이제 내려온 게 많기 때문에 최소 내려온 거의 절반 정도? 18,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혹은 16,000원? 그 정도 급의 반등은 조금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도 지지부진 시간 끌면서 계속 내리다가도 올라갈 때 조금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다가도 한 번에 밀어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에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턴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한번 반등 주면 또 세게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사실 이제는 대부분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비트와 이더도 이제 이 정도 구간, 이 103.3K 정도 구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크게 거래량 터지고 난 바닥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다시 고개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면은 워낙 일본 관점에서 이 바닥 자리를 오래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려놓고 오래 지지하면은 안 빠지면 이제 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가 이제 바닥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103K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상향 쭉 한다라고 한다면 알트들도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들도 다 바닥권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 알트들이 있지만 그만큼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스피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게 됐고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러한 사태도 거의 끝나가고 그럼 시장에는 사실 이제는 조금 호재밖에 안 남았다. 돈빨 장세로 유동성 랠리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뭐 전쟁 상황으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반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내년 여름까지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가파른 불장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최대한 조금 수익을 보겠다. 최대한 차트 분석, 알트 분석, 손절가, 목표가 저희 카톡방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아이디 추가하셔서 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